안녕하세요, 럭키님들.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래간만에 마인드셋 프리토크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2022년 7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럭키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바람의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현재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타인의 의식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 주시길 바랄게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오늘 빵을 먹고 싶다. 아니, 나는 오늘 밥을 먹고 싶다. 아니, 나는 오늘 와인을 먹고 싶다. 우유를 먹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단순한 좋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A라는 남자가 있는데 나를 좋아하고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월요일에는 이 사람의 데이트가 내키지 않았어요. 금요일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또 한 번 데이트 신청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 한번 나가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나가볼까? 만나볼까? 그러면 그 감정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A라는 남자가 조건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던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랑은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금요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가볼까? 갑자기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감정을 따라서 나가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의 시대는 이런 내 감정의 센서를 잘 활용해야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대거든요.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내 감정 센서를 통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 사람은 아닌데, A라는 길은 아닌데, 이 사람은 조건이 나랑 안 맞는데, 별로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금요일에 들었던 감정을 만약 무시한다면 좋은 미래의 가능성들, 이런 거를 내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데이트에 나가는 거를 무시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좋은 미래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A라는 그 남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금요일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금요일이라는 이 날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을 언젠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썸으로 연결되어 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 썸이라는 관계는 종료가 되었고요. 서먹서먹하지 않게 그냥 지인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이 지인이 나중에 또 좋은 상대를 불러오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다거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교류가 될 만한 사람을 또 연결시켜 준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크게 싸웠다거나 큰 트러블이 생긴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그 감정의 센서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우주가 보내주려고 하는 행운을 100%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남자가 월요일에 데이트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A라는 남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조건과 80% 이상이 부합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내키지 않고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월요일에 나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불운의 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극단적인 사례니까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운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배탈까지 나는 컨디션 난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연애의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거나 연애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의 센서가 좋다, 예스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날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센서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바람의 시대를 살아가실 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될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기보다는 잘 활용하고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다라는 감정을 꼭 따라가 주세요. 네, 싫다라는 감정, 불쾌하다라는 그런 감정은 멀리 하시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꼭 따라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인드셋 럭키 액션.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고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럭키 마인드셋입니다. 콩쿨에서 우승한 임윤찬 군의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그 곡을 연주하는 임윤찬 군의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윤찬 군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연습에 쏟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시작한 계기가 되게 평범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되자, 이렇게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고 매진해야 된다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타인의 시선을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시는 분들은요, 한가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가한 건 아닐까? 임윤찬 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이 신경 쓰이죠. 실은 원래는 신경 쓰여요.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저 친구들처럼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피아노의 길로 가야겠다, 내가 이 일에 매진해야겠다라고 결정한 순간부터는 나 자신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피아노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명하게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케줄적으로 바쁘고 내면적으로도 진짜 풀 상태다. 정말 너무 정신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상태일 때는요, 타인의 시선을 진짜 신경을 쓰고 싶어도 신경이 써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그런 쿠사리를, 일본어죠. 어떤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할게요. 나쁜 말 또는 참견, 불필요한 그런 불만, 비난 이런 걸 들었다라고 할게요.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는 지인들, 친척들 보면, 또 가까운 가족을 보면 왜 이렇게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을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불만이나 비난, 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이 널널할 때이지 않을까? 오히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빡빡할 때는 타인의 말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면 상태가 여유가 있으면은 타인을 잘 수용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면 상태는요, 그런 여유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경우에는요, 진짜 하나하나 따져요. 하나하나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할까? 저 사람은 뭔데 내 말에 참견할까? 나 진짜 너무 우울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회방을 놓는 걸까? 그러고 보니까 나
좀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들의 그런 시선과 가치관과 비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굴레인데요. 누구나 이런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여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잡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때, 잡념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그런 내면 상태를 말하고요. 스케줄적으로 좀 널널하고 한가하신 분들이 좀 더 자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눈앞에 있는 일에 정말 몰입하고 있는 순간에는요, 진짜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뭐 비행기 소리가 들리던 아니면 강아지가 막 짖던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몰입을 하게 된다면 진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뭐 층간소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사람 때리고 막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진짜로 스케줄적으로 너무 심각한 널널함, 그리고 나의 일에 매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따지고 신고하고 좀 잡생각이 많아지고 안 좋은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전부 다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내가 하반기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 미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 활동에 정말 몰입하는 것. 이런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이윤찬 군처럼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일만 몰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도 봐줘야 되고,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남편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애인하고 또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공부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이외의 활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과의 연결, 그리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의 연결. 우리는 정말 하나의 일에만 매진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의 일에만 매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들, 나의 목표나 아니면 꼭 목표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모든 상황에 초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사소한 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그런 목표가 지금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런 작은 일을 좀 진심을 다해서 매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타계하셨던 틱낙한 스님께서도 이런 말을 남겨주셨죠. 땅에 발로 입맞춤하듯이 걸으라. 저는 그 문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말은 많이 걸으세요. 열심히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라, 현존하라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밥을 꼭꼭 씹으면서 내가 씹고 있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물에 어떤 맛이 있나 느끼면서 마시는 것. 현존이라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타인이 하는 말에 휘둘리고 타인이 사는 삶을 부러워하고 타인이 사는 대로 살아야 되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가 틀린 건가 우울해지곤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면 바람의 시대에는요. 불운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점성술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바람의 시대에는 타인과는 나를 분리시켜야 내가 원하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일에 좀 더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제 또 목욕을 오랜만에 하러 갔다 왔는데 탕에서 1시간 반을 앉아 있었어요. 진짜 탈진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앉아서 계속 이 뜨거운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 그 차가운 물의 온도가 내 피부에 닿는 그 감각에 또 집중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살아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미래를 나아갈 때도 이 현존의 감각을 정말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매진하는 그 시간들은 또 하나의 명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거든요. 목욕을 하는 것이든 요리를 하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 매진하면 명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란한 마음들은 이런 몰입을 통해서 해소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이 또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럭키님들 행운 가득한 7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